저희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요런 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비계가 높이가 뭐 20m인데 이거 가시설 구조 검토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동바리가 한 4m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가시설 구조 검토 해야 되나요? 법적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비계 구조 검토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되는지 근거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 가시설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종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조 검토한다고 하면 이거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정해진 자격이나 면허가 있냐? 요거에 대한 질문 해소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 또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설 구조 검토 왜 필요한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에 관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규정 관련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 측면에서는 가시설 같은 경우 이제 붕괴하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붕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안전하게 설치가 된 건지 혹은 이렇게 설치하면 안전한지에 대해서 구조 검토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측면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법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서 의무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있는 거고요. 모든 가시설이 다 구조검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시설 구조검토가 필요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여기서 정해놨고요. 그럼 그걸 또 언제 하냐? 뭐 착공 때 하냐? 아니면 설치 전에 하냐? 이런 시기까지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검토 또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누가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격과 면허 정해놨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보면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이것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 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시공자 그리고 구조검토를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사람 그러니까 기술사가 이걸 검토했는데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경우도 과태료와 이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조검토 시점에 대한 근거는 또 어디 나와 있냐? 요 시행령 제101조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산업 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가권자나 발주자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감독자랑 감리 쪽에다가 제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한 시공 상세 도면, 그러니까 조립도 같은 거죠. 조립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계 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구조 계산서 요 두 가지를 가설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요. 이 여기도 이제 시행령에서 정해놨는데요.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해서 높이가 31m 이상 비계입니다. 그래서 강관 비계나 뭐 시스템 비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높이에 상관없이 브라켓 형태로 달아매는 비계 는 구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그리고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발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터널 지보공, 그리고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근데 이게 지보공이라는 거지 그냥 흙막이 할 때 이제 버티는 뭐 수직재나 수평재 다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가 2m 이상인 건 그냥 굴착 깊이가 2m 이상이어가지고 흙막이 뭐 H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2m 이상이 되면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그리고 높이가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발판 및 안전 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주자 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서 조금 위험한 가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허가권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요거를 대상에 넣어라라는 얘기고요. 그럼 검토는 누가 하냐?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없고요. 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관계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 기계 직무 범위 중에서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산업 기술인이 가설 구조물 확인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예를 들어 비계 같은 경우에 건축 구조가 해라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요 감리랑 이 감독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라라고 이 여지를 남겨둔 거고요. 현업에서는 뭐 비계나 동발이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 구조에서 많이 하고 흙막이는 뭐 토질 및 기초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같은 것들은 건설 기계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고용한 기술사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추가 질문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시설을 전부 구조 검토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가 사용되는 구간이 뭐 지하 기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지상에 다목적실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구간이 한 5개 정도 있다. 그럼 이거를 다 구조 검토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근데 현업에선 만약에 5군데를 모두 다 구조 검토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건물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 가장 위험한 단면을 골라서 구조 검토를 실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만약에 감리나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는 기관에서 다 해라라고 하면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5m 이상인 구간 말고 높이가 4m 정도다. 이런 경우는 구조 검토를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으로는 안 해도 되죠. 근데 안전을 위해서 구조 계산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구조 계산은 뭐냐면요. 이 구조 검토라는 거는 사실 구조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중들을 버틸 수 있나를 계산하는 거고, 거기에 이거 확인하는 사람이 날인을 찍어주는 게 구조 검토고요. 이 날인 없이 구조 계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계산까지 해서 좀 안전한지 확인은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에서는 구조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인까지 다 찍어라라는 말이고, 그 구조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근데 안전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계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시공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협력사에서 할 수도 있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는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단계에서도 구조 검토를 해야 되나요? 가시설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해야 되나요? 하는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요.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인 경우에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 이 가시설에 대한 붕괴를 위험 요소로 잡아놓고 그거에 대한 가시설 구조 검토를 하자라고 하면 구조 검토를 이때 해야겠죠. 근데 뭐 유두리 있게 한다면 가시설 붕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발굴해놓고 그 저감 대책을 해당 가시설을 시공하기 전에 구조 검토를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보건 대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공사비가 50억이 넘는 경우에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건 민간이나 관급 상관없이 다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2024년 7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설계 단계에서 구조 검토를 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도 요 두 가지 경우에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실시한 가시설 구조 검토를 시공자가 재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요거 궁금해가지고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하는 가시설 구조 검토의 주체가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등록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자예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가시설 구조 검토를 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는 시공자가 따로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에 또 문의를 해보니까 이 관급공사의 경우에 감사원가에서 정말 지적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DFS, 그러니까 설계안전성 검토를 하면서도 가시설 구조 검토를 한 거를 이걸 그대로 따와서 안전관리계획서에 넣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공사가 잘 끝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시설이 붕괴되거나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거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를 분명히 따질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분명하게 문제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구조검토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상하는 항목 중에서 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거의 안 하죠. 광급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광급에서는 이걸 토대로 뭐 설계 내역에 잡혀 있지 않다고 하면 뭐 실정 보고를 통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 받는 방식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될 거고요. 민간에서는 사실 이거 잘 안 해주더라고요. 또 헷갈려 하시는 거 산안법상 안전보건 관리비가 있는데 이걸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근로자의 어떤 재해나 보건 이런 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진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가시설 구조 검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여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이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 구독자가 86분이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100명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